백진우 AI 교육연구소 오렌지3 서울 미세먼지 데이터 시계열 지요 분석.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기상,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런 거와 관련된 서울의 대기오염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해가지고 대기오염을 시간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공위성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캑을 데이터 한번 가져올게요. 캑을 여기서 에어 pollution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는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4년 전 데이터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 많았네요. 25,000명. 그리고 21메가짜리 얘를 다운받겠습니다. 로그인 해야 되네요. 아까 받기로 했던 게 이었던 것 같습니다. 21메가짜리 다운받겠습니다. 보면 앞쪽을 풀고 데이터가 있는데요. 파일이 크기도 하고요. 많이 있는데 서버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약된 걸로. 그러면은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2017년도의 데이터인데요. 어마어마하네. 자, 그 다음에 스테이션 어떤 코드,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위도 경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오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M10, PM2.5 이게 초미세먼지죠. 자, 얘를 좀 오래됐으니까 2019년도 자료만 취합해서 데이터 많이 있는데 데이터에 가서요. 할게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버벅이는 거죠. 제가 처음 이렇게 데이터부터 공부할 때는 노트북 사용이 좋다는데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네, 자, 바꿔볼게요. 자, 이제 됐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목과 2019년도만 쭉 다운받아서 그래도 많네요. 쭉 내려서 2019년 거의 근처 왔죠. 1월 1일까지만 색깔 하나 이렇게 색깔이 색깔 그리고 제목 바꾸고 우리 2019년도 거만 거기 데이터만 해서 다음으로 시장 바탕화면 해서 서울 대구요. 이거 할게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시작이 됐죠. 이거 듣고
2019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커서 그런지 버벅거리네요. 들어왔고요. 그럼 데이터 테이블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20만 개 데이터네요. 20만 개. 와, 20만 개 데이터. 20만 개 데이터. 11개의 특성이 있고요. 네. 자, 메이저 데이터의 측정 날짜. 스테이션 코드는 측정 위치겠죠. 주소, 그다음에 미도 경도, 그다음에 이산화황이 아니라 아황산가스네. 아황산가스.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그다음에 O3는 어떤이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네, 이런 거 있습니다. 네, PM10 같은 경우는 공기 1제곱미터 안에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작은 미세먼지 아니고요. PM 2.5는 1제곱미터 중에 지름이 25 마이크로. 이게 마이크로가 맞나요? 굉장히 작은 미세먼지 양이죠. PM10 같은 경우는 먼지, 꽃가루, 곰팡이 이런 거고, PM 2.5는 연소, 입자, 유기화합물, 금속. 이제 눈에 안 보이겠죠, 거의? 머릿속에 뿌옇게 보이겠지만. 네, 그럼 다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건데, 스테이션 코드 이런 거는 영향을 끼치지 않죠. 네, 이런 건 이제 메타 피처가 아니라 특성이 아니라 메타 그냥 참고만 할 데이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메타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PM 2.5잖아요. 그런데 얘를 타겟, 동적 변수 이런 거. 그다음에 주소도 사실은 쓸모가 없어서 얘는 스킵을 해버리겠습니다. 무시할 특성이죠. 적용 누르고요. 우리가 얘는 피처 스태티스틱스 특성 통계표를 한번 볼게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표로 봤더니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특성 통계표를 이용해서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이런 값들을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맥스를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최대값, 최대. 민 값도 좀 살펴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펴져있죠. 이제 데이터가 모델은 똑같이 못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성능이 나쁜 모델을 만드는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삭제를 해줘야겠죠. 그럼 다시 파일 한번 열어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열어서 마이너스 값이 있었던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다시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게 서울 2019년도인데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다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똑똑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겠죠. 어디서 왔나요? 마이너스 값이. 쭉 한번 당겨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데이터죠. 많이 있네. 데이터 삭제. 쟤를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비워놔서 영으로 인식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이너스 값을 찾아야 엑셀로 다 없앨 수 있겠지만 엑셀 가니까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 저장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데이터가 좀 크다 보니까 20만 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 삭제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값이 한 3,000개 있나봐요. 3,000개, 20만 개 중에 제가 다 찾기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 정확치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 피처 스태티스틱 특성 통계표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하는 속성 값의 통계 정보나 도수 분포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도수 분포에서 우리 뭐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데이터를 이제 선처리를 한 거죠. 그 이상값, 이상치 같은 것들을 제거해 줬습니다. 다 하지 않았지만. 자, 이제 우리가 데이터 샘플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그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하겠습니다. 데이터 샘플러 갖고 오고요. 7대3이죠. 7대3으로 70%는 훈련 데이터, 30%는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픽트 데이터요. 데이터 비율이 여기 보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70%는 훈련 데이터를 하고 그중에 30%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전체를 다 하진 않았지만 모델을 이제 선택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면요. 수명대기를 한번 가볼게요. 네, 리니어 리그레션,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가보겠습니다. 두 개 나오는데 두 개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네, 랜덤 포레스트 좀 시간이 걸리네요. 빨간색이 금방 없어지지 않는데 이제 없어졌고요. 자,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거 한번 보고 네. 1번, 1, 2 있는데 여기 섞은 거 네. 3의 개수가 지금 10개로 있는데 자, 얘를 우리가 프리디션 한번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결하고 얘도 연결하는데 자, 얘는 이게 아니라 리메이닝 데이터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연결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프리디션을 보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니까 좀 똑똑하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하면 정확도가 높아지겠지만 한번 보면 뭐가 더 높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랜덤 포레스트보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성능이 더 우수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거랑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랜덤하게 넣어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속성을 한번 추가해가지고 다시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미세먼지 같은 거 TV 방송 일기고 보면 이렇게 세세하게 수치가 안 들리기보다는 매우 나쁨, 좋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피처 컨스트럭터가 이거의 포뮬러 네임으로 볼게요. 이걸 중간에 끼워놓을 건데 이제 여기서 넣어도 되고요. 여기서 인설트 위젯 해가지고 지금 갖고 온 게 포뮬러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빨간색 좀 시간이 걸리죠. 네, 삭제도 되고요. 여기를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전에 했던 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건문인데 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범위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좋은가,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을 이거 범위로 범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얘를 좀 내려서 얘의 데이터를 한번 여기는 데이터 탭으로 바꿔서요. 얘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세먼지 물을 거해서 PM 2.5가 15면 좋고 18면 보통이고 이 범주에 따라서 생겼죠. 자, 그러면 이거를 타겟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이제 셀렉트 이제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더블 클릭해서 자, 타겟은 PM 쪽입니다. 그럼 얘를 타겟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메타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메타적으로 나머지는 PM 2.5에 해당하는 익히는 피처 속성입니다. 여기 이제 에러가 뜨는데요. 이건 우리가 숫자형 데이터를 예측할 때 쓰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겁니다. 이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삭제.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갖고 올게요. 그다음에 KNN 갖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프레젠테이션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예쁘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한 거 랜덤 포레스트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값이 나오는데 모듈의 성능 값을 우리가 확인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해서 컴퓨전 매트릭스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혼돈 행렬이죠. 혼돈 행렬. 자, 그럼 아까보다는 좀 보기 좋죠. 이렇게 보면서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걸 보통으로 평가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모델별 성능을 혼돈 행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시각화를 좀 해보자면 예전에 가서 지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네. 하나 더 불러올 게 있어서 시계열이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 이것도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걸 통해서 서울의 지도를 살펴보면서 시간에 따른 서울의 그 미세먼지 수치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특정한 시간 9시면 9시 이렇게 반드시 이제 고정되어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 있고요. 이 구간도 일정해야 되는데 구간이 또 여러 구간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정확한 데이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따른 시계열 이 간의 법칙 때문에 이를 모형해서 미래값을 우리가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넣어주세요. 자,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 해볼게요. 서울 대기 오염 오픈으로 해서요. 서울 대기 오염 가져오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져왔죠. 자, 파일이 아까 올라왔었나요? 맞았던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시간 좀 걸린 것 같네요. 네, 이제 선이 쭉쭉쭉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연결이 다 됐고요. 이제 오렌지 3가 자동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바꿔주긴 하는데 얘 데이터를 바꿔줍니다. 여기서 데이터의 형식을 좀 바꿔주면 와서 PA 에디트 도메인 바꿀게요. 자, 이거 여기서 네임을 바꿀게요. 이데이트
타임이 맞죠? 네, 시계열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넓혀주고, 그래서 또 셀렉트로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타겟은 이거죠. PM 2.5죠. 그다음에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도 우리가 그 속성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타임 슬라이스로 시계열이 떠서요. 여기서 네, 타임 슬라이스 바꾸고요. 이 데이터를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이제 잘라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트 테이블로 연결할게요. 2019년 1월 1일에서 1월 5일까지 일단 1시간 간격으로. 자, 데이트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PM 쪽으로 공유형 되어 있고요. 자, 이걸 이제 지오맵으로 보겠습니다. 지오맵으로. 네, 이렇게 연결해서 자, 슬라이스를 이제 클릭하면서 지도를 우리가 대기열 간격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 좀 줄여줄게요. 이걸 갖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제 시간에 따른 서울시의 지역별 시간별 총 미세먼지 정보가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여기 파란색이 좋은 거죠. 빨간색이 보통 나쁨이 주황색. 네. 시간별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오늘 파일을 대기오염 파일 서울시가 갖고 와서 2019년도 1년 거 피처 스태티스틱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이너스 값은 이제 전처리 되는 거죠. 데이터를 없애줘서 네, 이렇게 범주형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은 타겟을 PM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샘플러로 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눴고요. 로지스틱 대기 KNN 네, 근접한 거,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이거든요. 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서만 잘 작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에서 의사결정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 그래서 결과를 종합했는데 양상구를 정합니다. 양상구를 이용해서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예측하려면 성별, 키, 몸무게, 흡연, 음주, 혈당, 금융량 이런 거 특정을 해서 의사결정 트리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트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죠. 네, 가적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성 피처 중에서 한 1일 한 5개 속성만 선택해가지고 한 개의 의사결정 트리를 또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의사결정 트리를 만드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인데요. 여러 개의 작은 의사결정 트리가 예측한 값들 중 가장 많은 값 분류인데요. 그 다음에 평균값 이런 이제 그래서 최종 예측값을 정합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장점은요, 예측의 능동성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급을 방지할 수 있고요. 결측치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의 수가 많아지면 의사결정 트리에 비해 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해석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오염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했고요. 오렌지들이 이제 시각화 기능, 지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시각화했습니다. 대기오염 정도를 이렇게 측정한 수치형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범주형 데이터로 우리가 변형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타겟, 종속 변수가 수치형 데이터일 때랑 범주형 데이터일 때 활용가능한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는 그 선형 리니어 레그레이션 썼었잖아요. 이제 바꿔가지고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이렇게 그래서 적절한 모델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